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주제는 카풀 갈등 타결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은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카풀 갈등 대타협으로 풀었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요. 조선일보, 카풀 타협, 반쪽 합의 지적받는다. 대타협이냐, 반쪽 합의냐, 평가가 사뭇 다릅니다. 자, 먼저 한겨레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제목이 이렇게 돼 있군요. 택시업계 요구 수용에 대타협을 이뤘다. 상반기 플랫폼 택시 출시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카풀 갈등 타결이다. 평일 오전 7시, 오후 6시에서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한다는 내용. 아까 일면 기사 소개 때 그대로 있고요. 출퇴근 카풀 시간 제한에 합의했다. 그리고 월급제도 됐고요. 그런데요. 타 카풀 승차 경유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이 카풀, 카카오가 하는 카풀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도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합의에 빠졌다. 그래서 아쉽다. 택시와의 갈등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사의 분위기는요. 대타협이다. 이뤄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45일 만에 카풀 타협. 심야 주말엔 안 되는 반쪽 서비스다. 반쪽 서비스다. 평일 4시간 운영, 제한적 카풀 합의로 사회적 갈등 일단 매듭진 거다. 일단 매듭진 거다. 노조가 요구한 월급제 도입했고요. 음식이나 화물 배달하는 이른바 플랫폼 택시가 나올 듯하다. 여기 보면 이런 평가가 있다고 그러네요. 기존 산업과 마찰을 첫 해결한 거다. 반면에요. 정부가 택시 편만 들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쪽 서비스, 요 제목에 평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겨레 기사는요. 택시업계 쪽 얘기를 조금 비중 있게 다룬 듯 하고요.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는요. 택시를 타는 손님 쪽 입장에서 기사를 다룬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분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윤경호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반쪽 합의라는 말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할 때 대상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승용차를 카풀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그럴 경우 택시들이 받는 타격 때문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 2시간, 오후 퇴근 시간 2시간만 허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용자의 편익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죠. 또 하나 택시업계가 수건으로 생각했던 월급제 언급은 됐습니다만 뭘 재원으로 월급제를 할 거냐. 정부가 그러면 지원을 해줄 거냐. 보전을 해줄 거냐. 이 대목은 지금 쏙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평행선을 긋는 것보다는 그래도 접점을 찾았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논의는 택시업계를 편을 들 거냐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는 다른 사업자 편을 들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맞느냐. 그걸 정부나 정치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세를 거스르다 보면 한쪽 편만 들다 보면 결국은 이용자들의 편이 그걸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버 서비스를 해외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정말 승차 공유 경제라는 게 얼마나 세상을 바꿔놨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법적인 테두리에서 살짝만 벗어나 있습니다만 타다라는 서비스 11인승 이상의 얘기는 합니다만 승합차로 하는 서비스. 그렇습니다. 앱을 통해서 신청만 하면 본인이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쪽 서비스, 반쪽 타협이다.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신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강병원 의원께서는 두 개의 신문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잘 안 됩니다.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확대 문제가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엔 불발이 돼버렸어요. 예, 의견을 별로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합의는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입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카풀 택시 TF도 저희 당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사회적 대화기가 출범한 이후에 28일 동안 그 농성장을 148번을 방문했답니다. 28일 동안 100번 넘게 가면 하루에 몇 번을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마다 가서 설득하고 해서 이 양측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저는 이 소중한 이 타협안을 저는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택시기사들의 월급제에 대한 합의안도 있고요. 또 고령의 기사들의 감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어쨌든 공유경제에 출발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타협안을 중심으로 저는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타협안 잘 살려갔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그리고 공유경제의 출발, 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타협안으로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두 개의 신문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 좀 공감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대타협으로 얘기하는 게 참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공유 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이걸 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 선전을 하려고 했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논란 일으켰다가 결국은 항복 선언한 게 대타협이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같이 월급제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황에서 시행을 했다면 일반 국민들도 택시 잡기 어려운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좋고 그다음에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제반 사안이나 여건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세계적인 추세에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발생한 비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현 교수께서는 두 개의 신문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개의 신문 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문을 여러 개를 봐야 되는가를 이번 사례를 아주 경계 좀 여러 개 보시라고 당부를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신문을 여러 개 봐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선일보는 이 출퇴근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 제한적인 타협안이 나온 그 내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반쪽이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충분한 타협안을 내지 못했는데 여기다가 대타협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저는 충실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형식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서 대타협안을 끌어내지 않았던가. 보시다시피 이 사안은 이 택시 운전기사들이 목숨을 연거푸 던지면서 매우 극심하게 대립했던 아주 극한적인 상황의 사안인데 이거 타협안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타협안으로 가는 첫 발을 디뎠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당정청 이 간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사안들을 타협안으로 만들어냈다. 이 성공 모델로 저는 이런 부분은 또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대타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신문을 보시다면 이 두 개의 신문을 동시에 다 보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신문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사회 관련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기사더군요. 조선일보입니다. 목사님, 우리 멍멍이 천국으로 인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러네요. 반려견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장례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인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뭐 천국으로 가게 기도 좀 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좀 난감하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보는 기독교, 천주교는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 기독교나 천주교 쪽 교리상 동물에 대한 영혼, 이 부분을 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요. 윤회를 믿는 불교는 49제를 열기도 한답니다. 이게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이 멍멍이를 대하는 어떤 입장이 조금 다른 건데 뭐 반려견 그리고 애견 기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눈길이 가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별다른 논평은
필요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